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대선에서 승리를 선언한 민주당의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연방정부 검토팀을 발족하는 등 정권 인수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재향 군인의 날인 11일에는 한국전쟁 참전 기념비를 찾아 장병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재향 군인의 날 행사에 참석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측은 선거 결과 확정 중단 요구 등 소송전을 확대하는 모습입니다. 첫 소식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민주당의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11일 재향 군인의 날 베테랑스 데이를 맞아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 있는 한국전 참전 기념비를 찾았습니다. 부인 질 바이든 여사와 함께 기념비에 헌화하고 묵념을 한 바이든 전 부통령은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서 국민이 부여한 명예와 책임감을 막중하게 느낀다며 퇴역 장병들의 희생과 헌신을 존중하는 최고 통수권자가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결과 불복 움직임과는 상관없이 미국 46대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한 것입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앞서 10일 기자회견에서는 차기 행정부 내각 명단 가운데 일부를 조만간 발표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I hope we're able to be in a position to let people know at least a couple that we want before Thanksgiving, and we'll just work this out. 바이든 전 부통령은 연방정부 부처와 기관의 운영을 검토할 기관 검토팀도 발족했습니다. 39개 팀의 전문가 약 500여 명이 합류했는데 국무부는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전 국무부 아프리카 담당 차관보가, 국방부는 캐슬린 힉스 전 국방부 전략기획 부차관이, 또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는 바이든 전 부통령에 참모했던 제프리 프레스코트 전 NSC 선임국장이 각각 검토 임무를 총괄하기로 했습니다. 모두 오바마 행정부 출신들입니다. 한반도 전문가 중에서는 브루킹스 연구소의 정박 선임연구원이 정보기관 검토팀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CIA와 국가정보국 DNI 출신으로 최근에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승계 과정을 집중 탐구한 서적을 출판했고 바이든 선거 캠프에서도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DC 인근의 알링턴 국립묘지를 찾아 참배했습니다. 대선 결과 불복 입장을 밝힌 이후 첫 외부 공식 일정이었지만 별도의 발언은 하지 않았고 대신 이날도 트위터를 통해 우리가 이길 것이란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약 0.3%포인트, 약 14,000표 차로 앞선 조지아주는 표차가 0.5%포인트 이하일 경우 재검표를 요청할 수 있다는 주 법률에 따라 수작업을 통한 재검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With the margin being so close, it will require a full by-hand recount in each county. This will help build confidence. It will be an audit, a recount, and a recanvass all at once. 선거일 이후 개표 과정에서부터 네바다, 펜실베니아주, 미시간, 조지아주 등의 소송을 제기하며 법정 공방을 확대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측은 펜실베니아주에 이어 미시간주에 대해서도 10일 개표 결과 승인 절차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나 인권 상황에 대한 개선 없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국제무대에 선보이게 한 것은 잘못이라고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지적했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11일 한국 조선일보가 주최한 아시안 리더십 컨퍼런스에 화상으로 참여해 북한 지도자를 국제무대에 대비시켜서는 안 됐다면서 그렇게 함으로써 미국은 아무것도 얻은 것 없이 김정은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준 것으로 끝나고 말았다고 말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두 차례 미국 정상회담과 대북 정책을 비판했다고 조선일보는 전했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또 중국이 김정은 정권의 존립을 가능하게 하는 자금줄 역할을 하고 있다며 북한 문제에 대한 한국과 중국 정부의 노력과 미한일 삼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이어 북한 인권도 큰 문제라며 자유사회에 살고 있는 이들이 탈북자 재정착을 위해 더 힘쓰고 이들이 한국뿐 아니라 미국에도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도 컨퍼런스에 화상으로 참여해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구축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며 미국의 대화 재개 입장을 거듭 밝혔고
북한이 미국 대선이 마무리되지 않은 현 시점에 도발을 감행해 미국 정부의 입장을 바꾸려 한다면 그것은 가장 불행하고 현명하지 않은 행동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핵과 미사일 개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해 북한 경제가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외환 보유고가 빠른 속도로 감소할 것이라고 북한 경제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전적으로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북한 경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국경 봉쇄로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미국 샌디에이고대 글로벌 정책 및 전략대학원이 주최한 북한 경제 웨비나에서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는 대북 제재 이후 북한 무역은 거의 전무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사실상 유일한 무역 대상국 중국이 2017년 북한의 핵 미사일 실험 후 국제사회 대북 제재에 참여하면서 북한 경제는 어려워졌다고 지적했습니다. When China signed on 2017, their Chinese imports from North Korea fell to almost nothing. Key thing, though, was their North Korean imports from China fell, but not near as much. 브라운 교수는 그러면서 수출이 거의 붕괴되다시피 한 상황에서 북한은 2017년 이후 30억 달러의 무역 적자를 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현재 환율이 1달러당 8,000원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며 이는 화폐 발행 축소와 환율 고정 등 정권 차원의 긴축 정책으로 분석했습니다. 김병현 한국 서울대 교수는 대북 제재로 무역이 급감한 상황에서 북한은 사이버 공격, 관광, 해외 파견 노동자, 업권 판매 등으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경제학자들을 인용해 25억 달러에서 85억 달러로 보는 북한의 외환 보유액이 급격히 줄면서 2024년에는 모두 고갈될 수도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Foreign reserves would be highly likely to decrease fast. It is possible that they run out between the end of 2021 and that of 2024. That depends upon the estimates of foreign currency reserves. 김 교수는 이어 지난해 마이너스 1% 경제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이 올해는 원자재 등 수입 감소와 홍수 등 자연재해, 국경 봉쇄로 인한 관광 수입 중단 등으로 인해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10%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대북 제재로 인해 가정 수입에 영향을 줬다며 특히 소득별로 구분했을 때 하위 20%의 소득이 27% 줄었고 상위 20%의 소득은 24% 줄어 이 두 계층이 제재로 인한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스테판 해거드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 샌디에이고 대학 교수는 제재와 코로나 국면에서 북한의 대중 수출과 수입이 모두 줄었지만 그나마 수입은 상대적으로 활발했다고 분석했습니다. We can see that, for example, in food. There's been some export of food from China right up until the recent period, which is indicating again that China is playing this role of supporting the North Koreans. 스테판 교수는 그러면서 북한 경제에 있어 국제사회의 제재 완화 여부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면서 제재를 되돌리면 다시 부과하기 어려워지는 만큼 미국은 이를 꺼리며 신중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한국계 여성으로 미국 하원의원 선거에 도전했던 미셸 박스틸 미국 공화당 후보가 연방 하원의원 당선을 확정해 한국계 의원 3명이 미국 연방 하원에 입성하게 됐습니다. 스틸 후보는 10일 현재 98%의 표가 완료된 미국 캘리포니아주 48선거구 선거에서 50.9%의 득표율로 상대 후보의 약 1.8%포인트 차로 앞선 상황에서 민주당 현역 의원인 할리 루다 의원이 패배를 인정하면서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앞서 워싱턴주에서 당선된 메릴린 스트릭랜드 당선인과 뉴저지에서 재선에 성공한 앤디 김 당선인에 이어 한국계 하원의원 당선자는 모두 3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와 함께 캘리포니아주 39선거구에서도 한국계인 영김 공화당 후보가 현재 1위를 유지하고 있어 영김 후보의 당선이 확정되면 역대 최다인 4명의 한국계 의원이 미국 연방의회에 입성하게 됩니다. 북한 당국이 최근 새 금연법 채택 등 대대적인 금연운동을 벌이는 것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예방과 관련이 있지만 성공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평양 엘리트층과 의사 출신 탈북민들이 VOA에 말했습니다. 이들은 국경까지 장기간 봉쇄할 정도로 북한 정권은 코로나에 대한 공포가 크다며 흡연이 본인은 물론 비흡연자까지 비말과 공기 등을 통해 감염시키는 등
코로나 확산의 주요 연결고리 중 하나라는 국제사회의 경고에 따라 북한이 대대적인 금연 캠페인을 펼치는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북한 전염병 담당 의사 출신인 최정훈 한국고려대 공공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그러나 북한이 과거 금연 캠페인을 펼쳤지만 개선이 거의 없었다며 북한에서 담배는 돈이자 뇌물, 남성의 거의 유일한 스트레스 해소품으로 금연이 힘들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금연운동에 성공하려면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구체적인 설정과 처벌 기준 등을 포고문을 통해 발표하고 이에 대한 예산 지원 등 구호와 선전이 아닌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탈북민들은 북한 정권 내 지도자들부터 솔선수범의 담배를 끊고 경제를 발전시켜 주민들의 의식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